돈 이야기. 내가 직원일 때 사장처럼 일했던 거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던 심정에서의 자기 방어였습니다. 타인에게 그 나이에 오너 아닌 직원으로 보이기 싫었던 수치심에 가면을 쓰고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의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젊었기에 부렸던 옥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날 알아볼까 조심스럽습니다. 이 맘도 교만일까요? 함께 일했던 기억에 남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은 서둘러도 열심히 하려 노력했고 실수할 때마다 몰라 도와주세요 입에 달고 살던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여려 자주 눈물을 글썽이는 그 순수함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그 장점 크기만큼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서열에서 오는 불편함을 참아내는 인내가 부족했고 툭하면 내게 달려와 누구 때문에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내 젊은 날의 모습과는 다른 사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러나 첫 면접부터 가정사의 어려움, 일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까지 감추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정직성일까? 솔직함을 넘어 자존감이 가볍다 느껴졌었습니다. 가벼운 자존감은 약함에서 생깁니다. 약한 심성으로 결혼생활, 직장생활에서 오는 고난을 참아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수시로 현재의 어려움을 과장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자살 연극까지 하던 상황에서 함께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 알라틴이었습니다. 내면의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에 피해의식이 넘어 남 탓과 깊은 부정성은 곁에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가시나무 같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한 달도 못 참고 동료와 다투고 직장을 그만두는 해결책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 가나 내 주위에는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많다며 스스로 맘을 닫고 날선 쌈딱 포즈로 누구든 날 건들기만 해봐 하는 표정으로 얼굴에 긴장감과 적개심이 가득했었습니다. 내겐 익숙한 모습입니다. 알코올 가족들 중 그들이 성인 자녀들에게서 보이는 성격 중 일부 모습이었습니다. 그대의 고통스러운 삶은 누구 탓이 아닌 그대가 창조하고 있음을 전해줘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그 성격이 치료되지 않으면 삶이 힘들겠지만 그 삶에 적응하며 견뎌내는 것을 보면 지옥도 적응하면 사라지나 봅니다. 삶에서 오는 고통의 이유를 몰라 괴로워해도 이 생활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묻지도 궁금해 하지도 못합니다. 고통에 갇혀 살면서 강도 높은 고통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일어도 섣부른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대를 도울 수 없습니다. 신만이 그대를 위한 그 어떤 방법으로 그녀를 도와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자주 자리를 옮기는 습이 생긴 걸 다른 곳에서도 한 달을 반을 못 견디는 전 직원을 보며 자네는 아직 내가 아니어도 책임 전가할 믿는 곳이 있구나. 남 탓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나부터 나를 중심으로 변해야 삶이 바뀝니다. 한성깔 하던 나도 경제적 절박함 앞에서는 똥물이 목으로 올라오는 분노도 참아졌는데 나처럼 살라 말할 순 없지요. 각자 받아들이는 감성과 삶이 다르니
젊은 날엔 나도 그랬습니다. 딸 같던 그대여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리석음은 누구에게나 오고 지나갑니다. 오늘부터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면 돼. 인내하는 삶은 지혜를 선물할 거야. 현실은 내 생각을 증명하듯 내가 누리는 행복으로 보여줄 거야. 나처럼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또한 그 자리에서 나를 용서하듯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 거야. 상처 입은 젊은이이기에 함께 있는 동안 지금의 고통은 누구의 탓도 아님을 내 경험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문제를 안고 산다 했지요. 나 역시 그대가 보기에 평탄한 길만 걸어온 듯 보이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사회단체에서도 성격이 나와 안 맞는 사람은 있어요. 그땐 다투지 말고 피해야 해. 마음속에 그대가 살고 싶은 최고의 청사진을 품고 살아봐. 그대가 이해한 대로의 신께 인도받으며 살길 바래요. 저 교회 다녔어요. 제 남자친구도 교회에서 만났지만 우린 둘 다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린 부모도 못 믿을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인가 죽어도 인자한 신을 그릴 수가 없어요. 내 남자친구는 5개월째 일을 안 하고 게임방만 다녀요. 매일 술을 먹고 살아요. 그라도 의지하고 사는데 나를 떠나려 해요.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가정사를 알았기에 그녀의 피해의식을 이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한 감정을 안고 본능적으로 자기만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마음이 상처로 남아있음을 중독자 가족 자녀들은 모릅니다. 본인은 아빠처럼 엄마처럼 술을 안 마시기에 건강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술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정신적 상처는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못 믿는 장애로 나타나 본인을 힘들게 합니다. 미성숙된 마음의 선택은 언제나 미성숙함에 이끌립니다. 아이가 아이에게 끌리듯 술 중독만 삶의 부적응을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대 주위에 사랑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성격적 결함을 인정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술이 아닌 감정과 화해 중독은 내 삶을 판멸로 이끄는 중독 증상과 많이 비슷합니다. 계속되는 삶의 고통에 적응하지 말길 권합니다. 그 과정을 거부할 차도 당신부터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런 자기 상태를 알기도 힘들고 알았다 해도 혼자 힘으로 나를 바꾸기는 더 어렵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 그대가 상처받는 중독자 가정에서 자랐다면 가까운 알라논이나 알라틴 모임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할 용기만이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술꾼처럼 정신적 불안에 의존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입니다. 감정에 화가 많은 이들에게는 공통으로 혼자 벌어 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듯 늘 당겨 쓴 카드값에 값을 신청을 일주일 단위로 합니다. 마음을 열고 내게 밝힌 사연을 듣고 그랬구나. 나라도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녀 앞에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구든 남의 인생을 가벼이 평가하지 말길 바랍니다. 같은 문제도 각자가 받아들이는 마음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모두가 같을 수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이 너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선의의 충고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상황에서
내가 경험한 나의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깊게 간섭하거나 그럴 것이야로 내 생각이 옳다함을 강조하면 상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성공한 경험을 본인 상황에 접목해 보는 것도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과의 책임도 본인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편한 가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다수 병든 가족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중임을 알았습니다. 근무한 지 한 달도 안 돼 가부를 부탁하는 이도 있고 딸아이 교복살 돈을 미리 가불해 가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양호합니다. 퇴근 무렵 술에 취해 딸의 일터에 와서 술값을 달라 조르는 직원의 아버지도 만나봤습니다. 자녀의 직장으로 외상 술값을 받으러 오는 술집 주인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노출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청년은 자주 찾아오는 술 취한 아버지를 피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터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쪽지를 남기고 보름분 월급으로 전에 미리 가불한 것 제해달라며 떠났습니다. 나는 그 청년의 상황을 가슴 아픈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술에 갇힌 중독자들은 젊은이든 나이든 자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선 몸도 영혼도 버린 심정으로 체면도 부끄러움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만둔 직원의 아버지가 아들도 없는 가게에 와서 가부를 신청하는 황당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나는 어딘가 숨어서 일하고 있을 어린 청년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코올의 대물림에서 저 어린 청년을 보호해 주십시오. 술 취해 나타난 아버지에게 적은 액수이지만 아들이 근무할 때 성실했던 대가로 드린다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사정을 모르면 이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시기 내 가정도 알코올에 문제 있었던 가정임을 숨겨야 했기에 내 가정과 가족 익명을 지키려 알코올 중독이 병임을 알려줄 수 없었던 그 시기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중독자들의 자녀들은 성장해서 술은 마시지 않을 수 있어도 정신적 치유와 자기를 보호할 정보가 없다면 깊은 우울감과 감정에 난 상처로 이유 모를 아픔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중독 가족 2세들의 삶이 수선스럽고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없이 냉정하고 원한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처난 마음으로 보호막 없는 세상과 싸우듯 삶을 배웁니다. 대물림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데 보통 정성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독자 가족들은 중독자가 단주를 시작해도 단주 모임에 참석해 제2의 화살이 될 수 있는 대물림되는 병의 특성을 공부합니다. 정신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에게 받은 정신적 불안과 학대, 분위기에 감정적으로 병든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배워 자녀들을 돕습니다. 중독에서 회복한 부모들에게 빠른 알아차림으로 자녀들을 돕길 부탁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회복력도 빠릅니다. 부모에게는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중독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일터 곳곳에서 특성 있는 상처의 주인공들을 발견합니다. 곁에 지니고 있는 알라는 팸플렛을 상처를 감추는 가족들에게 조용히 익명으로 전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싹을 틔우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익명의 메시지에 응답했고 건강한 모습을 멀리서 볼 때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언제든 시절 인연이 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대의 과거와 미래가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라 이제는 말하지 맙시다. 괜찮아질 거라 격려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마지막 전화통화가 기억납니다. 난 내수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아서라, 나를 알아? 자네답게 그냥 살아. 각자가 만든 더 좋은 세상에서 성장하며 삽시다. 우리 생각처럼 내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해답이 없는 게 아니더군요. 그 이유가 뭐냐고? 곧 죽을 것 같던 시간들은 내 생각이었어. 내 생각이 사실이었다면 난 죽어야 했어. 내 생각이 틀린 증거로 난 오늘도 살아있어. 지금까지 나는 살아있잖아. 내가 있기에 문제의 해결도 있습니다. 내 미성숙한 생각은 언제나 나를 실망케 했습니다. 진리가 삶에서 나를 이끄는 대로 사니 평화롭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은 미성숙했음을 인정합니다. 이 한 가지 생각만 옳다 생각합니다. 좌절하더라도 바로 털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십시오. 우리에겐 감당할 능력의 고통만 옵니다. 내 앞에 나타났던 어려움들 용감히 받아들여 봅시다. 고통은 큰 성장과 착하여 함께 옵니다. 이 진리들을 통과해야 우리가 원하는 성숙한 삶도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였습니다.